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SOP 그리고 인터뷰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강의 소개 좀 드리려고 짧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 우리 이제 GRE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GRE 과목이 끝난다고 이 어드미션 프로세스가 다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SOP 써야 되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뭐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한테 추천서도 받아야 되죠. 뭐 등등등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되게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이 SOP 작성하는 거예요. 이 SOP를 작성하는 거는 전통적으로도 SOP는 되게 중요했어요. 전통적으로도 중요했는데 어, 요새 그 미국에서 GRE 스코어를 웨이버를 해준다라던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스탠더다이즈드 테스트에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이제 저희의 주 목적 이제 그 학사 공부 마치시고 석박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SOP의 중요도와 그리고 이 인터뷰 있죠. 이 인터뷰. 근데 석사도 인터뷰 하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인터뷰라는 거는 거의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뭐 인터뷰 갔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와, 진짜 이상하지 않으면 인터뷰에서 안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어쨌든 이 GRE 스코어는 안 받는 학교가 대폭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평가를 해서 입학을 시키기는 시켜야 돼요. 평가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전통적으로 보는 것들도 있지만 원래 중요했던 SOP와 그 다음에 인터뷰도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과목이 같이 엮이게 되냐면은 사실상 SOP를 준비하는 과정과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이 동일해요. 그래서 사실 SOP를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적절한 이제 사고의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SOP 작성이 탄탄하게 되신 분들은 사실 인터뷰 준비도 잘 됐다라고 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SOP 써보라고 할 겁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대부분이 어떤 종류의 SOP가 나오냐면은 좀 피상적인 형태의 SOP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를 뭘로 다듬을 거냐면은 인터뷰 준비를 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뷰에 나오는 이 수십, 뭐 수백 가지의 질문들이 결국은 SOP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이 인터뷰라는 것 자체가 SOP에 들어가 있을 만한 내용을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서 듣겠다. 그리고 너의 성향을 더욱더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 요런 이제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SOP를 준비한다는 것과 인터뷰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유전자가 거의 동일한 이 단계이기 때문에 이 두 수업이 같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학생분들은 차라리 시험이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SOP를 보면은 이제 SOP를 읽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거야. 어디서 보던 거야. 나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입학관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수도 있을 정도로 어디서 봤던 내용이고 어디선가 맨날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내용은 또 어떠냐면 주로 이제 SOP도 그렇고 인터뷰도 그렇고 너 이거 왜 더 이제 학사 마쳤는데 왜 석사 하려고 하냐, 왜 이 학문을 더욱더 공부하려고 하냐라고 할 때 이렇게 굉장히 좀 피상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의 목적은 SOP와 인터뷰 이제 답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연습을 하시게 되실 텐데, 일단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좀 잠깐 살펴봐야겠죠. 지금의 어드미션 프로세스는 어플리케이션 리뷰 쪽과 이제 어드미션 인터뷰 쪽으로 나뉜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어플리케이션 리뷰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시는 성적표, 기본적으로 성적표,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받은 추천서, letters of recommendation, 추천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쓰신 personal statement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 이외에도 뭐 SOP, SOP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personal statement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다루기는 하겠지만 뭐 약간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은 뭐 유사한 형태의 과제라고 보셔도 되시고요. SOP가 좀 더 격식 있게 좀 써야 되고, 아니면 이제 personal statement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둘 다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간 본인이 쓰신 SOP나 personal statement 내셔야 되시고, 아카데믹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제 본인의 학업적인 성취 같은 것들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논문 쓰는데 보조를 했다던가, 어떤 리서치 센터에서 어시스턴트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경험들을 쓰시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했던 것들이 이런 이제 요구되는 GRE 스코어 이런 것들도 내곤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많이 끝났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여기 어디서 많이 끝내냐면은 정형화된 점수 있죠. 여기서 평가가 많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지금은 어디를 강화시키고자 하냐면, 자, 제가 조금 막말하면, 요새 공부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요. 들어오는 성적표 다 고만고만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다가 GRE 스코어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점수도 보지를 않겠대요. 그럼 어디를 되게 자세히 읽을까요? 원래도 그랬지만 일단은 SOP 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SOP 잘 쓰는 거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SOP의 내용이 심화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의 SOP를 읽어봤더니 좀 약간 우리랑 맞을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인터뷰 해볼까? 요 단계가 이제는 점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옛날에 입학 프로세스 아시는 분들은 석사도 인터뷰 보는 경우가 있나요?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인터뷰 본다고 할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인터뷰 본다고 스케줄 잡으라고 연락이 올 때까지는. 왜냐면 인터뷰를 보고 이제 입학을 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보고 내주는 경우도 있고는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SOP 안 쓰고 입학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SOP 안 쓰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SOP를 잘 쓰기 위한 준비를 인터뷰 수업을 통해서 하시면서 사실은 둘 다 동시에 준비가 되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평가의 어떤 그 기제라던가 평가의 양상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자꾸만 등장을 하냐면, 학생들의 평가에 있어서 홀리스틱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홀리스틱이라는 것은 이 학생의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전반적인 면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범위가 너무 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당황스러울 수는 있는 얘긴데, 근데 또 이 개념을 자그맣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잘게 나누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이제 판단들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 준비하게 될 거고, 특히나
이제 이 학생이 자라서 어떤 종류의 이 지식인이 될 것인가, 요걸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지식인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만, 성적만 좋은 사람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 뭘 이해해야 돼요? 니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데? 니네가 알맞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어도 히틀러 같은 사람이 엔지니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삐뚤어진 민족주의, 삐뚤어진 이고, 막 이런 거 가진 사람이 막 엄청난 신기술을 배운 엔지니어가 돼버리면은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평가를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단순하게 말하면은 성적만 보고 평가를 했지만 이제는 캐릭터, 인격, 어떠한 성정을 가지고 있나, 어떠한 배경 경험을 가지고 있나, 문제 해결의 방식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 diversity라는 단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대학원 석박 공부라는 것이 20대의 대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럴 수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좀 경제적으로는 뒷받침이 되시는 분들이 더 그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석박을 간다는 거는 좀 약간 주류 사회에서의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요 미국의 교육계가 그런 경향을 조금 탈피하고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를 모집해서 다양한 배경에 가치를 두겠다. 왜냐면 배경이 다양하면 뭐가 다양해질까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가치를 두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그동안 성적표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이 non-cognitive한 variables라고 부르는 것들, 즉 뭐예요? 문서로 혹은 뭐 성적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confidence, 자신감이라던가 self-appraisal,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상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뭐 이런 것들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경험, 여기 특히 리더십 경험이라고 나왔지만, 이 리더십 경험이라고 하는 게 막 꼭 어마어마한 단체에 어마어마한 수장이 된 그런 리더십 경험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했던 상황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역할에서 어떠한 자질로서 이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도움을 주었는가, 요런 기술이 필요해질 것이고요. 특히 여기 community values, 어떻게 네가 인터뷰 질문 중에 이런 거 많아요. 네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네가 어떻게 우리 학교의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네가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이 되면은, 지식인이 돼서 우리 사회에 나가면은, 그럼 뭐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하던가, 그러면은 네가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속한 커뮤니티에 너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기여를 할 참이야? 뭐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학생들 사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조차 문화적으로 사실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된 질문지들을 통해서 가치 판단을 미리 하셔야 돼요. 가치 판단을 해서 나의 가치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SOP에다가 또 쓰실 것이고, 또 이걸로 똑같이 모두 준비하는 거예요. 인터뷰도 똑같이 이걸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저희가 수업을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베이직스부터 하고서 시작을 해야겠죠. 뭐 SOP의 기본적인 구조라던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훑고서 이제 처음에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SOP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 있어서의 가장 베이직스라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즈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즈 중에서는 이제 말로 하는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것들도 어떤 것들 유념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조금 짚어드릴 거고, 특히나 인터뷰 상황에서는 잘 듣는 거 중요하다. 내가 준비한 말을 나는 하고 말겠어. 왜냐면 내가 이 문장을 외워놨거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되시고요. 사실 SOP도 마찬가지고 인터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깊고 내밀한 대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물론 나의 장점 같은 거를 잘 어필하셔야 되시고 나를 쇼케이스를 잘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외웠으니까 이거 이 외운 말 하고 나가야지 라던가, 내가 이거 멋진 말 요거 카피 페이스트 했으니까 내가 멋진 말 수집했어요. 여기저기서 요렇게 카피 페이스트 했으니까 여기다가 빵 집어넣으면 멋지겠지? 이거 안 돼요. 자연스럽게 대화, 깊은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쓰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강의가 이제 그 중반으로 이제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게 필요해요. self-reflection. SOP도 그렇고 인터뷰도 그렇고 학교가 묻는 입장이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어떻고요. 나는 어떻고요. 나는 이래서 거기에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이래서 이 학문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 애나 어른이나 되게 그 삶의 형태가 그 자기의 자아상을 되게 잘 건강하게 적절하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아주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SOP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뭘 쓸지 모르겠다? 그거는 무슨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충분히 사실 들여보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문제인데, 근데 이게 자 지금부터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한다고 들여다봐지지가 않아요.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self-reflection을 가지려면 되게 구체화된 문항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구체화된 이런 exercises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러면은 이러한 선택을 한 걸 보니까 당신의 가치 판단은 어떠한 것 같나요? 이렇게 구체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이렇게 자신의 가치 찾기, self-reflection 요거 하시게 될 거고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예제들,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예제들 좀 내면하고 개인적인 예제들 있으면은 당연히 좋고요. 이거를 하다 보면 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모티베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이런 가치 판단을 해서 이러한 전공을 했고요. 이러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모티베이션 쪽까지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SOP도 마찬가지고 인터뷰에 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가를 elaborate 설명하셔야 돼요. 단답으로 던지시면 안 돼요. 네, 요거는 근데 좀 한국인들의 고질적인 대화의 습관이에요. 대화할 때도 우리 한국인들은 좀 시크하게
딱 단답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이 쓰신 에세이를 제가 첨삭해도 단답형이 많고요. 일단 왜 그런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수업하면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게 될 거고요. knowledge of the program 뭐 당연히 갖추고 계셔야겠죠. 근데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그 지식, 한마디로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를 보여주게 되는 건 뭐일 거냐면은 어쩔 수 없이 성적표예요. 여러분들 GPA 빡 찍힌 성적표가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건데 어떤 거는 조금 준비하셔야 되냐면은, 니네, 막, 갑자기, 뭐, SOP에도 그렇고, 인터뷰에도 그렇고, 막 엄청난 테크니컬 자건 이런 거 쓰면서, 막, 대단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서 꺼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거는 어디서 보고 있다고요? 성적표에서 보고 있다고요. 근데 준비를 좀 따로 하셔야 되시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요 학과에서 요새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가? 어떠한 challenges, 어려움들이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도전들이 있는가? 요런 이슈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되시고요. 최신의 연구 경향 정도는 조금 미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problem solving abilities 같은 경우, 이것도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저러한 능력이 있어요. 다 뭐 말을 할 수 있는 건 다르겠지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적 예제를 준비하시는 것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oals and future plans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디에다가도 SOP도 말미에다가는 이런 것들 붙여주게 기본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이 SOP나 또 인터뷰는 장문이 화려하다, 막 언어를 네이티브처럼 막 유창하게 회화가 된다,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장점이 있을 거고,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단 본인이 먼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이 나이까지 나한테 큰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SOP를 쓰기 전에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데, 특히 어떠한 이제 항목에 따라서 돌아보아야 하는지는 제가 이제 계속 핸드아웃 통해서 가이드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캐릭터 빌딩 하러 모이는 시간이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 가치 판단 같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셨냐면은, 야, 너 공부 잘하면 너 좋지 나 좋냐? 너 잘 살으라고 공부하라 그러지 뭐 나 잘 살자고 공부하라 그러냐? 뭐 우리는 보통 이런 말 많이 문화적으로 듣고 컸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 다 해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 판단. 근데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할 때도 막 갑자기 눈에 광기를 담고서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실현 가능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지성인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판단하고 가치 정립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될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센틱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SOP 어디서 카피 페이스트 하는 거 제일 안 좋고요. 챗GPT 나왔어도 챗GPT한테 쓰라고 못합니다. 할 수야 있겠죠. 떨어지실 거예요. 100%입니다. 챗GPT로 쓴 에세이를 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미 나와 있고요. 챗GPT는 굉장히 politically correct한 A이기 때문에 사실 개성의 향기가 거의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또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또 좀 더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잘못 쓴 문장을 교정하는 데는 당연히 쓰실 수 있지만 챗GPT한테 써달라고 요거 안 됩니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셔야 되시고, 과도한 드라마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있는 삶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야지 막 없는 드라마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은데, 뭐 SOP 같은 경우는 쓰시고 프루프리드 하시고 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쓰시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혹시 인터뷰를 하게 되신다면 무엇보다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인터뷰에 임하는 게 중요한데, 자신감은 아무래도 익숙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문항들, 보통 이런 질문 물어보는구나, 그럼 요런 정도에 대답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좀 익숙한 상황으로 좀 전환을 시켜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 반은 일단은 SOP를 밑으로 깔고 가요. 일단 SOP가 나와야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SOP가 뭐 완벽한 SOP 가지고 오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지만, 제가 이제 구조도 알려드리고 어떤 거 내용 채워오세요 해가지고 SOP를 아웃라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 핸드아웃 통해서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런 질문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이런 인터뷰 질문을 통해서 나중에 SOP가 교정 강화가 되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당연히 인터뷰 준비도 하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퍼스널 리플렉션과 캐릭터 빌딩이 이 강의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본인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는 엑서사이즈 북 통해서 할 거고요. 특히나 내가 어떠한 가치들을 우선시하는가, 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일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별로 좀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런 연습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프랙티스 하시고 피드백 받으시고 하셔서 스스로 리뷰를 하실 때도 있으시고, 피어 리뷰 서로 바꿔서 리뷰를 하실 때도 있으시고, 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카테고리별로 이 인터뷰의 질문지에 다 응답이 돼 있어 버리면은, 그 100몇 개의 질문지에 응답이 되어 있어 버리면은 뭐가 구체적이 돼 버리냐면은 결국 여러분이 쓰실 SOP가 구체적이 돼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SOP를 다시 교정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인터뷰, SOP 인터뷰 반이 끝나면 SOP도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 준비도 끝내시도록 이렇게 한 달 과정 만들어 봤고요. 저희 하면서 챗GPT 이용하게 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챗GPT는 장문의 보조 도구로 쓰실 거예요. 장문의 보조 도구. 챗GPT에다가 SOP 써달라 그러면 써줍니다. 챗GPT가. 하지만 그거를 카피 페이스트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터뷰 준비하실 때 특히 저희는 Talk to ChatGPT라는 프로그램 사용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프롬프트에다가 챗GPT
챗GPT에게 우리 mock 인터뷰 해보자, 인터뷰 연습해보자. 나는 이러한 질문 10개 지금 연습해 볼 거니까 네가 이 10개의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어의 역할을 해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 지상에 넣고, 그러면 이제 챗GPT가 아무 질문이나 뭐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지정해서 연습한 질문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마이크 통해서 대답하시면 가끔 가다가 얘가 대화 형식으로 그랬구나 하고 추가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짧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 인터뷰 준비도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 SOP 인터뷰 준비반 소개 영상이었고요.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에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잘 인지하시면은 SOP나 인터뷰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되는 분들은 또 강의실에서 저랑 만나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